SNS 플랫폼 인스타그램 교육 2차 시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두 가지인데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종류와 그 역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관리 방법인데 인스타그램 관리 방법이라는 게 게시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인스타그램 사용해 보셨을까요? 한 몇 번? 몇 번이요? 네. 빨간데 있잖아요, 맞죠? 네. 주로 그냥 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 용도 그리고 그 역할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게시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네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첫 번째가 피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스토리라는 거, 세 번째는 하이라이트라는 거고, 네 번째가 릴스인데 릴스가 새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요것도 동그랗게. 그건 스토리. 맞습니다. 네. 동영상.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로 설명을 드리면 피드는 게시물을 뜻하거든요. 이 게시물은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렇게 되는 게 피드고, 스토리라는 거는 그 프로필 사진 주변에 24시간 유지되는 테두리인데 이게 그냥 테두리에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24시간 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냥 본인의 근황을 올리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토리가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그 프로필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대시보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대시보드를 그 대시보드의 어떤 한 특정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기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에서도 책에서도 보면은 뭐 프롤로그도 있을 거고 목차도 있을 거고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단락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정리 수단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조금 그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올라가야지만 그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기능도 쓰면은 정리가 돼서 보기가 좋다는 거. 그렇고 릴스라는 거는 짧은 영상 또는 사진인데 사진도 릴스로 넣게 되면은 시간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면은 그 사진 그대로 한 5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릴스로 넣으면은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릴스는 짧은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화면 혹시 첫 번째 사진 화면 다 인스타그램 켜면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 계정을 만들면은 그 휴대폰으로 계정을 만들 때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회원가입 눌러서 그 새 계정 만들기 눌러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PC로 내가 만약에 만들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회원가입할 때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뭐 개인정보도 넣어야 되고. 근데 모바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처음 만들면은 저 화면이 저런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추천, 팔로우 추천 이런 거 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좀 하면서 팔로우도 모으고 하다 보면은 저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저 화면에서 진짜 색깔별로 정리해 놨거든요. 피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들, 지금 첫 번 그 인스타그램을 처음 딱 키게 되면은 보이는 화면 중에서 사진이 보이는 거, 저 부분은 피드라고 부르고, 스토리라는 거는 색깔을 따라가면은 저 하늘 색깔 저 위에 있는 저 동그라미인데 그것도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약간 알록달록하게 좀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스토리를 입힌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그러니까 대시보드로 오더라도 그 스토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저렇게 테두리가 있다는 거. 그 스토리는 24시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으면은 24시간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동안 계속 활성화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자주 들어가면은 자주 저런 식으로 스토리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파란색으로 저기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 스토리를 입혔을 때, 스토리를 입히면은 저 하이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하이라이트 부분에 나중에도 보여드릴 텐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또는 우리 매장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거를 저 하이라이트를 보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이 계정의 색상을 그래서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저렇게 쓰이는 거고 릴스는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차차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은 처음에 사용하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로드 방법을 살펴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업로드 방법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저기 홈 화면을 그러니까 처음에 딱 키면 저 화면으로 가겠지만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홈 화면으로 다시 가가지고 저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찾아야 돼요. 저는 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아래 그 첫 번째 사진에서 제일 아래쪽 중간에서는 저기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거 소리 좀 더 크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플러스 버튼을 찾으면은 두 번째 화면으로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까만 색깔 뭐 있잖아요. 보이시죠? 까만 색깔 저 약간 반원 모양의. 근데 저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게시물이랑 그리고 스토리, 릴스, 뭐 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형에 맞게 게시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업로드를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토리 프로필 대시보드에 가서 그러니까 어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업로드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제일 밑부분은 내 프로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필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위쪽에 있는 저 플러스 버튼,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려면 일단 플러스 버튼을 찾아야 된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만들기가 뜨면서 여기서도 게시, 릴스, 스토리, 뭐 스토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방송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했었을 때 이제 이거 왜 써야 되지 싶었거든요. 너무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피드와 스토리와 하이라이트 그리고 릴스를 잘 사용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이 오면은 그게 구매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노력이 수익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일단 핵심은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꾸준함이랑 정돈됨이랑 올바름. 그러니까 일단 SNS의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스토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들은 일단 꾸준함이 돼야 되고 정돈됨이라 하는 거는 계정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간혹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매장이 약간 인스타그램 사용이 미숙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거나 예를 들면 뭐 소개 글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소개 글에 사실상 뭐 샐러드 매장이면은 자기 그 매장에 대한 소개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개글도 없이 그냥 뭐 점 하나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문의해가지고 전화만 적혀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조금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돈됨을 넣어놨고 올바름이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과외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대표님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만 해시태그가 뭔지,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리지만 해시태그를 안 쓰고 100개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거든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게시물을 올리는 노력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올리면은 그게 사람들의 눈에 노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올바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차 두 번째, 인스타그램 관리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피드 관리. 네, 이거는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업로드를 눌렀을 때 저기 게시 있잖아요. 게시물이랑 게시를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카페,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갔던 카페, 거기를 저렇게 그 작은 네모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래 네모칸, 그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화살표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갔을 때 저기 보면은 보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사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필요시에는 보정이랑 필터를 입히고 다시 또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문구를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장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 저기 사진이랑 사진 사이 공백 있잖아요. 흰색깔 공백. 그 옆에 보면은 여러 장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누르면은 사진을 여러 장 넣을 수 있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10개까지 한 번에 게시물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를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올리고 싶은 사진 또는 동영상 순서를 맞춰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같은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한 장을 올리든 10장을 묶어서 한 번에 올리든 첫 번째 사진만 해도 사람들한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장을 올리고 싶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한 장을 맨 처음에 올려야 되는 거죠. 또는 영상을. 그래서 여러 장을 올리고 싶으면 그 작업을 붙여가지고 똑같이 와서 문구 입력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디로 올까요? 네. 보면은 저기 프로필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옆에는 우리가 글을 적으면 돼요. 네. 나중에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보통 글을 적을 때 저는 뭐 제품에 대한 거면은 일단 제품에 대한 내용을 좀 적고 그리고 그 아래는 항상 매장에 대한 정보를 적거든요. 왜냐하면 게시물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옷이 예뻐서 여기를 클릭해 봤는데 이거를 옷을 산 사람인지 아니면 옷을 파는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인적사항 그 정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러니까 이 게시물을 보고 한 번 더 저희 그 프로필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게시물에 글을 쓸 때 저는 상품 정보랑 매장의 정보를 같이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구 입력을 하면 되고 문구 입력 제일 아랫부분에 저는 해시태그를 넣거든요. 해시태그는 저 문구 입력 부분에서 제일 위에 넣든 뭐 중간에 넣든 말을 하면서 넣든 상관이 없어요. 댓글에 넣어도 해시태그를 넣어도 잡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문구 입력 저 부분에서 해시태그를 아무데나 넣으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저기 항목 중에서 사람 태그하기 그리고 위치 추가 있거든요. 사람 태그하기라는 거는 보통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썼을 때 골뱅이하고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그게 그 링크가 되는 거 알죠? 카카오톡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사람 태그하기에는 골뱅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태그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태그했다 하면 알림이 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보통 의류 매장에서 내가 이것을 구매했는데 이 의류 매장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게시물을 썼는데 이 의류 매장 좋다 이렇게 썼을 때 사람들이 굳이 또 의류 매장을 찾을 필요 없이 골뱅이 해가지고 그 의류 매장 태그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 태그를 눌러가지고 그 계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위치 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아마 대현 프리몰이라고 하면은 아마 인스타그램에 뜨겠죠. 근데 개인 매장에 뜨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대현 프리몰 뭐
그러니까 이름이 애기옷이에요. 만약에 그 매장 이름이 애기옷이면은 저 위치 추가를 눌렀을 때 대형 프리몰 애기옷, 그러니까 이렇게 떴으면 좋겠다 하면은 위치를 추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 추가는 페이스북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가지고 궁금하시면은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문구 입력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시태그를 그러면 뭘 쓰면 되냐 생각을 했을 때 저번 시간에도 그 아이디 설정할 때 해시태그가 연관된 게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제가 지금 사진을 여기가 시티7 카페거든요. 시티7에 있는 카페. 그래서 해시태그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해시태그를.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가 창원 대원동이니까 제가 창원 대원동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게시물이 100개 이상인 걸 저는 자주 봐요. 100개 이상인 걸 목표로. 그래서 보면은 창원 대원동도 100개 이상이고 연관된 것 중에 꽃집이나 네일 이런 건 연관 안 되니까 패스하고 카페도 100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관련된 거 넣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시티7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원 시티7이랑 시티7이 똑같은 걸 했지만 AI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개 다 키워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시티7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일단은 둘 다 쓰되 시티7에서 찾아봤을 때 해시태그 시티7이랑 해시태그 시티7 카페에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고 그 해시태그에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해시태그가 있고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없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보면은 시티7, 그러니까 해시태그 시티7이라는 거는 게시물이 5만이거든요. 사실상 저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최근 게시물에 올려서 사람들의 눈에 좀 많이 띄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게시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시티7이라는 해시태그로 사람들이 게시물을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최근에 올려놓은 사진이 점점 더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이 해시태그는 활동을 해줘서 사람들 눈에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요거고 창원 대원동이라는 해시태그는 게시물이 100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하지만 순환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게시물에 내가 한번 올려놓으면은 막 밑으로 떨어질 일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 해시태그는 제가 게시물을 잘만 쓰면은 상위 노출이 가능해요. 제가 주로 업체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업체의 공식 계정을 관리해 줄 때 저렇게 경쟁력이 적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해시태그를 잡아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시티7이라는 저 게시물 6만, 게시물 뭐 100만 개 있는 그런 곳에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거. 네. 그 부분 염두해가지고 해시태그를 상위 노출을 시킨 해시태그랑 활동을 열심히 한 해시태그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게시물 올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 관리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는 24시간 돌아가는 테두리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저 화면이 나오죠. 저 화면에서 네모칸을 보시면은 저는 지금 그 프로필 사진 아랫부분에 파란 색깔 원이 있잖아요. 맞죠? 파란 색깔 원이 저게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스토리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올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프로필 사진을 제가 누르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두 번째 사진에서 중간에 있는 네모는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버튼을 누르면은 저 사진이 찍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스토리를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저걸 누르게 되면은 내 갤러리로 가거든요. 내 사진이 담겨 있는 곳. 그러니까 스토리로 보면은 지금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는 저거를 꾹 누르게 되면 저 두 번째 사진에서 중간에 있는 네모를 꾹 누르게 되면 영상으로 바로 찍혀요. 그러니까 고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으면은 중간에 저 버튼을 누르면 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상이랑 사진을 스토리에 넣고 싶으면 왼쪽 아래에 있는 저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세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갤러리 안에서 저는 사진 하나 골랐어요. 저기 중간에 있는 저 네모로 세 번째 사진에서. 그러면은 저걸 누르고, 네, 저걸 그냥 누르게 되면은 이 네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번째 화면으로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여러 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세 번째 사진에서 위에 있는 네모 저기에도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로 누르면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다. 어려우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장만 설정을 했어요. 한 장만 설정해가지고 네 번째 화면으로 와서 위에 부분 있잖아요. 위에 부분 보셨을 때 제일 왼쪽 X는 말 그대로 하기 싫다 이거겠죠. 소리 안 울리겠다 이거고, 중간에 있는 것들 뭐 다운로드 표시도 있고 별표도 있고 저기 스티커,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있고, 이런 것들은 편지,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도 넣을 수 있고 또는 뭐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기능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스토리에 그냥 그런 글자들을 입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그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장님들 그런 것도 많이 올리시거든요. 아, 뭐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해가지고 아, 간만에 뭐 휴식,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넣고 싶으면은 저기 보면은 알파벳 A랑, 네, 그 소문자 문자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사용하는 글자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입힐 수 있고, 다 됐으면은 네 번째 사진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받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은 다음 화면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보이거든요.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내 스토리라는 게 있고 친한 친구라는 게 있어요. 내 스토리에서 공유를 누르면은 그대로 바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테두리가 없이 플러스가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사진에 보면은 테두리가 생겼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고, 친한 친구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친한 친구한테 DM이 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해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리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아보면 약간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누르게 되면 저걸 누를 수 있는데, 일단은 내 스토리를 올린다 생각을 하면은 저기 내 스토리에서 공유 누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으로 와서 완료를 누르면은 일단 스토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토리가 적용된 거, 세 번째 사진은 처음 인스타그램 들어왔을 때 홈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내 대시보드로 갔을 때, 네, 그 모습이죠. 그래서 테두리가 입혀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은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하이라이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면은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프로필 편집, 광고 도구, 인사이트, 샵 추가, 연락처 밑에 저 그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스토리를 쓰지 않으시면 저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내가 한 번, 두 번 사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저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지정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하이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는 만드시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신규, 그러니까 저기도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플러스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올린 스토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순서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 제일 먼저 올라간 것들은 항상 먼저 보이게 돼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린 스토리를 그냥 두 번째 사진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세 번째 사진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제일 위에 다음 눌렀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진으로 가서 지금 보면은 중간에 뭐 커버 수정도 있고 커버 수정을 누르면은 내가 지금 하이라이트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저건데 저 대표 사진을 바꾸겠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면은 커버 수정 눌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고 저기 회색 글자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넣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CT7 카페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눌렀을 때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CT7 카페라는 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만들면은 제일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 계정, 그러니까 전 사진이고 후 사진인데 전에는 하만 카페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후로 가니까 CT7 카페가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계정을 꾸미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벤트를 넣어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그리고 두 번째에는 매장에 대한 위치나 소개를 넣겠고, 세 번째부터는 제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은 제일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 거는 제품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품 3, 2, 1 그리고 매장 위치, 이벤트 이렇게 넣어야지만 들어가겠죠. 그렇게 좀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만져보시고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 릴스라는 건데, 릴스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기능 중에서는 최신이거든요. 생긴 지 꽤 되긴 했는데 최신으로 생긴 거고, 사람들이 릴스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셨는데 사용하면 이점이 꽤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튜브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 짧은 영상들 있거든요. 쇼츠라고 하죠. 유튜브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이라면, 인스타그램은 그런 기능이 릴스가 있다라는 거. 그렇고 릴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홈 화면이나 또는 대시보드로 가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아랫부분에서 릴스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릴스를 내가 눌렀을 때 갑자기 까만 화면으로 가요. 네, 가죠. 그러면은 까만 화면으로 갔을 때 똑같이 세 번째 사진에서 중간에 있는 저거는 지금 내 상황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찍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릴스로. 그래서 또 사진을 찾아보는데 릴스는 영상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영상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릴스에서 첫 번째 사진은 그냥 딱 갤러리로 들어갔을 사진이니까 영상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찾았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영상은 시간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영상인 거는 시간이 이렇게 찍혀요, 중간에. 그래서 저게 영상이구나 싶어가지고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저걸 눌렀고 아랫부분에 다음을 클릭을 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치킨인데 그냥 보이는 게 바로 치킨 영상이 있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사진 저 화면으로 가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양쪽에 드래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저 끝부분을 잡고 옆으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저 동영상이 시간이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부터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시간부터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찍어놓은 영상 자체가 완전 풀 버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풀 버전이면은 사람들이 처음 딱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에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 장면부터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부분 저 버튼 눌러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가면은 두 번째 화면에서 처음 화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릴스를 눌렀던 화면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저기 저 화면을 봤을 때 내가 올린 방금 사진, 그 영상은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올린 영상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제일 중간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버튼을 보면은 화살표가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으로. 저기에 사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상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영상 하나 올리고 싶으면은 첫 번째 사진처럼 편집해가지고 다음을 눌렀을 때 윗부분에 두 번째 사진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네,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내가 올렸던 영상이랑 사진들을 다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에서 내가 올린 게 내가 이를 올린 거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다음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네 번째 사진으로 가거든요. 됐을까요? 네. 네 번째 사진으로 오면은 여기도 문구 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간 게시물이랑 또 비슷해져요. 문구 입력 저 부분에 뭐 상품이라고 치면은 상품 내용이랑 매장 정보, 해시태그 넣으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사람 태그, 그러니까 이런 버튼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치 추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사람 태그 하고 싶으면은 골뱅이 눌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안 해봐서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위치는 넣을 수가 없고 보면은 피드에도 공유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ON이 되어 있는데 저걸 끄게 되면은 내 그 계정, 그러니까 프로필로 들어왔을 때, 그 대시보드로 들어왔을 때 릴스로 올렸는지 볼 수가 없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릴스로 게시물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피드에도 공유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 버튼은 그냥 ON이 되어 있게 하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사진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사진에서 봤을 때 저 화면 윗부분에 또 보면은 X 그리고 뭐 다운로드 버튼 그리고 음악 그 악보 버튼 있잖아요. 저 버튼들도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 스토리처럼 뭔가 입힐 수 있거든요, 효과를. 근데 릴스가 그냥 영상이 지나가면은 몸이 건조하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저기 그 악보를 누르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팝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이라이트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저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좀 릴스를 활기차게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입력이 다 끝나면은 해시태그까지 다 넣어가지고 다 하면은 다음 버튼 누르면은 게시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사실 처음부터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기능들이 왜 중요한 건지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계정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랑 PC랑 보는 화면이 다르니까 일부러 제가 모바일을 좀 찍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마산 산호동에 이번에 새로 오픈한 헤어샵이에요. 같이 관리를 도와드리겠거든요, 공식 계정을. 근데 보면 아이디 같은 부분도 첫 번째 사진에서 아이디 같은 부분도 마산 미용실, 마산 헤어샵 이렇게 넣었고, ZS 헤어살롱 마산 신세계점, 요거는
이름이니까 저렇게 넣은 거고, 보면은 마산 미용실이랑 마산 헤어샵을 검색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떴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순위가 보이는지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마산 미용실이랑 마산 헤어샵을 치면은 계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소개 글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퍼링크, 저게 링크 인포크라는 건데, 그러니까 멀티링크라고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웹사이트 부분에 링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일부러 링크를 여러 개를 묶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링크를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 사진으로 봤을 때 지금 하이라이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일 텐데 첫 번째 사진은 이벤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커트 교육수강. 그러니까 ZS 헤어 살롱에서 내세우는 게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진은 매장이 어디 있는지, 매장 내부, 외부랑 내부,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뭐 헤드스파라던가 그리고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저렇게 보기 좋게 꾸며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게시물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아이디는 ZS 헤어살롱 넘버1이고 그 아랫부분에 ZS 헤어살롱 마산 신세계죠,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 말씀드린 게시물 부분에서 위치 추가라는 거. 만약에 내가 위치를 찾았는데 없어요, 대형 프리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마산, 여기가 합성동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산 합성동 이런 걸 찾으면은 또 인스타그램 위치가 있을 거거든요. 일단 그런 걸로 조금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인스타그램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남동 하면은 그냥 상남동 해시태그랑 관련된 것들만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상남동을 치면 상남동 주변에 있는 매장들이 떠요, 그런 지도들이. 그래서 상남동 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쳐도 상남동에 있는 카페들의 지도를 보여줘요, 인기 있는 것들은. 네, 그렇게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위치를 못 찾겠으면 마산 합성동이라도 넣으면은 마산 합성동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지도에 뜰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일 첫 부분에는 저게 테슬컷이랑 톤다운 염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정보를 이 헤어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ZS 헤어살롱 특징 넣고 매장 정보 넣고, 그리고 그 아래 해시태그를 넣었어요. 해시태그도 30개까지가 가능한데 웬만해서 다 연관된 것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메인으로 잡아간 것들은 마산 헤어샵 그리고 마산 헤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시태그들도 그냥 올려놓고 그만이 아니라 저희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산 헤어 같은 경우에는, 마산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1000개 이상, 저기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2000개 이상이더라도 1000개 이상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있잖아요. 저게 지금 다 인기 게시물 순이거든요. 인기 게시물인데 제일 앞부분에 그 뭐랄까 기호가, 그러니까 동영상 기호 저거 보이세요? 저게 저 자리가 릴리스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릴리스를 안 써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릴리스를 쓰면 좋은 점은 항상 높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높은 해시태그 키워드들은 전부 다 릴스가 항상 저 자리에 무조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릴스를 내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용 노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자리를 이미 주고 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릴스를 사용을 하고, 릴스가 그러면은 릴스 안에 아까 문구 입력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 해시태그가 담겨 있으면은 사실상 저 릴스 자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릴스도 공략을 하고 꾸준히 저 해시태그로 활동을 하니까 1000개 이상이면 그래도 막 좋은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릴스 먹었고, 그리고 그 체험하러 오셨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은 첫 번째 사진 첫 줄에 저분도 체험을 하러 오셨는데 같이 해시태그를 써줘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고, 저 아랫부분에도 보면은 ZS 헤어 살롱이 이제 개점했다고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생일초 열어놓은 거거든요. 케이크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도 뜨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산 미용실 추천, 세 번째도 마산 헤어, 네 번째도 마산 레이어드 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릴스랑 해시태그를 사용한 게시물들이 다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잘 위치가 상노출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자료는 여기까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저도 그 성원주상가 거기서 의류 매장 하시는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인스타그램 계약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고용하신 분이 롯데백화점 20년 일하시고 명예퇴직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했던 그 분야가 SNS 마케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그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분은 그러면은 제가 관리하는 매장을 어떻게 봤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성원주상가를 검색을 했고, 의류 매장은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했지만 일은 하고 싶어서 알바 자리를 찾아보다가 저에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눈에 떴기 때문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걸린 거죠.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성원주상가 의류 매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델도 구하시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성원주상가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다니게 되고, 그런데다가 모델이 있으면 사진에도 예쁠 것 같은데 모델은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구도나 조명이나 뒷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슬리던 차에 이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그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 관리를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모델도 되기도 하고, 실제 뭐 20년 동안 일해온 그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정을 보잖아요. 여러 번 보긴 하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보는 그 관점이 달랐다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계정은 요거거든요. 근데 최초 계정이랑 최초 계정 그 아이디랑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버 콜라인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콜라인이었거든요. 콜라인 클로스라 해가지고 의류 판매점이라고 한 거고, 지금 보면 아이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이름 부분 있잖아요. 한글 이름 부분에 스타일이 있는 곳하고 저 네모가 모바일로 보면 이모티콘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름은 그러면은 스타일이 있는 곳 어바웃 콜라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성원주상가 하면 안 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성원주상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이 지났고 4일이 지났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대표는, 그러니까 여기 의류 매장의 대표님은 자기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 넓히고 싶었고, 그러니까 스타일링이나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매장으로 오게끔 사람들을 좀 끌려고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일단 제가 있었을 그 당시에는 모델은 없었거든요. 모델은 제가 입을 수 없으니까 이게 명품 의류 매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모델을 구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싶으셨는데 하필 또 그분이 모델이 가능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거죠. 근데 이 게시물을 눌러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 입력은 간편하게 하면서 댓글에 해시태그를 넣어도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장으로 워킹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의류랑은 상관이 없는 해시태그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요것도 이유가 있는 게, 주상과의 근육박이 그렇게,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보이시죠? 택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도 그렇고 택배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냥 창원지역으로 오게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원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창원을 메인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창원의 옷가게 이런 식으로 창원 옷가게도 해시태그가 꽤 많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대면이기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바웃 콜라, 그 콜라인 저 계정이 지금 느낌이 있는 곳이었나요,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도 만약에 창원, 성원, 두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해시태그 서울 쳤을 때 서울 사람들이 저 게시물을 보고 계정에 들어갔는데 창원이네? 하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브랜드를 노리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랑은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코시국이랑 굉장히 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들도 그 제 주변인 제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구매 대행을 하시거든요. 구매 대행들 아시죠? 네.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상품이 팔리긴 하지만 힘든 게 고객을 관리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반품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관리하다 보면은 배송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절차대로 해야 되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돈 받고 보내면 끝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매장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와 이제 그 사람의 완전히 그 사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그냥 전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네,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 그러니까 해시태그 일상, 소통, 데일리,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진짜 많이 올리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옷이랑 관련된 것만 올려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한 게 그냥 서울에서 소통할 사람, 나팔할 사람, 좋아요 좀 눌러줄 사람 모았는데 알고 보니 택배가 되니까 이게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매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은 더 나은 마케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도 아마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말이 빨랐기도 한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인스타그램 사용하면서. 그럼 중점이 되는 해시태그를 사실 뭘로 하는 게 필수 네. 해시태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도 결국에는 홍보의 수단이니까 팔로우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수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이 해시태그만은 꼭 해야 된다고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 저는 일단 매장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시태그 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물놀이 하고 싶은 사람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의류를 사고 싶은 사람인지 컵들을 사고 싶은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마산 옷가게 또는 마산 의류, 마산 여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마산 여성 명품이라던가 여성 의류라던가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일 게시물이 많은 해시태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시태그는 항상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쓰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이 계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스타그램 자체가 블라인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미 인기 있는 거 말고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지표 없이 그 네임밸류 없이 봤을 때 좋아하는 거를 그래도 많이 올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나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내 계정을 더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근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가 2,000이 됐든 많이 됐든 나랑 진짜로 관심사가 맞지 않는 이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가 적지만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키워드를 봤는데 제일 높은 키워드는 마산 미용실이에요. 마산 미용실이 몇 만이가 찍히거든요. 근데 마산 미용실은 저희가 계속 써요. 근데 상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달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것보다 하위의 개념인 마산 헤어샵이랑 마산 헤어 이런 식으로 1000 플러스인 것들을 먼저 잡고 거기로 인해서 또 유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키워드보다 하위 키워드에 집중해서 먼저 공략한 다음에 상위로 넘어가요. 맞아요. 대신에 상위 키워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환율이 빠르겠지만 최근 게시물을 누군가 본다는 거죠. 그 최근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치 노출하는 거는 좋겠네요. 위치 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스북 다들 깔려 있을까요? 네. 이게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PC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 안 보이네요.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때 체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체크인이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의 그 위치 추가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모바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따라와 보시면은 게시물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실까요? 네. 요거를 눌렀을 때 게시물 쓸 수 있죠? 모바일에서 요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체크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모바일로 체크인을 누르고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검색해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혹시 뭐 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밑으로 내려볼게요. 추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추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장소랑 주소랑 도시 그리고 맵 위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작업을 해야 돼요. 요 작업하고 요 작업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소 저장을 하면은 그 체크인으로 해가지고 게시물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맞춤 그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게시를 일단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요거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요거 누를 수 있는데 여길 들어가서 저는 지금 페이지를 만든 상태거든요. 페이스북 내에서 페이지라는 기능을 만든 건데 아까처럼 제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추가하면 이걸 바로 체크인을 썼을 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걸 들어가면은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장소를 만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 love here라는 건데 처음 이런 식으로 떠요. 그냥 위치, 딱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요걸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떠 있으면 또는 그 위치는 여기에 보면은 체크인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눌러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페이지라는 걸 한 번 더 설정을 해야 돼요. 요게 사실 가면 조금 어려워지긴 해요. 일단 장소 추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